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N.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이은솔입니다. 은솔 씨 벌써 코끝이 살짝 시린 거 보니까 또 제가 또 코가 높거든요. 오. 그래서 그런지 네. 겨울이 이제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낙엽도 하나둘 톡톡 떨어지고 점점 추워지는 게 금세 가을이 지나겠구나. 나이를 또 먹겠구나. 이런 기분에 슬프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뭐 아직 한창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요즘 가을은 네. 계절의 이제 시계로 보면은 이제 봄, 여름, 가을이요? 겨울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와. 아니 저는 가을이 가는 게 네. 그렇게 뭐 아쉽지는 않은데 솔직히 올 한 해가 2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슬프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보다 더 슬프실 것 같아요. 또 나이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점점 와인 같은 사람이라서 예. 네, 더 깊이가 있어지고 지금 오. 성숙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응원합니다. 네. 네. 아직 뭐 은솔 씨는 뭐 이런 기분 모르실 거예요. 맞아요. 몰라요. 참 좋으시겠습니다. 네. 바로 진행해 주세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남은 2달 동안 또 선배님의 2022년을 이 마지막 젊음을 꽉 채우면 되죠. 마지막 젊음? 네, 마지막 입세. 네, 좋아요. 네. 네, 그럼 올 한 해를 더 꽉 채우기 위한 과거 여행 이제 슬슬 출발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1990년 10월 30일 나폴레옹 이래 정치가와 기술자들의 꿈이었던 영국과 프랑스 사이 해저 터널, 채널 터널이 뚫렸습니다. 거대한 굴착기가 각각 영국의 포크스턴과 프랑스의 칼레를 출발한 지 3년여 만의 일이었습니다. 약 150억 달러, 한화로 18조 원이 소요된 터널의 총 길이는 약 50km였는데요. 그중 바다 및 해저 구간은 38km였습니다. 터널이 만들어지면서 100길로 2시간 이상 소요되던 구간은 35분으로 단축됐고 고속철 유로스타는 3시간 만에 런던과 파리를 오갈 수 있게 됐는데요. 실제 승객이 오가는 철도 개통은 4년 뒤인 1994년 5월 6일 이루어졌습니다. 이 해저 터널의 꿈은 사실 정말 오래전부터 염원했던 일이라고 해요.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해저 터널 건설 계획은 사실 나폴레옹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나폴레옹 1세가 황제로 즉위하기 2년 전 1802년 프랑스의 광산 기술자 알베르 파비에르가 해저 터널을 제안을 했지만 당시에는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설계일 뿐 기술력이 없었거든요.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그럼 그때부터 계속해서 건설 가능성을 연구한 건가요? 맞아요. 터널의 건설이 실제로 구체화된 건 영국의 토목 기술자 존 호크쇼가 1865년 실시한 해저 지질조사 덕분이었는데요. 해저의 두꺼운 백악층을 덮개 삼아서 그 아래로 터널을 뚫으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1882년 양국의 해안에서 해저를 향한 첫 굴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영국 군부가 국방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의회까지 나서서 반대 결의안을 내자 더 이상은 공사를 계속할 수 없었다고 하죠. 해저 터널은 여객 전용과 자동차를 싣고 달릴 열차용 두 가지로 설계됐는데요. 평균 깊이는 해저 44.4m로 모두 15,000명이 투입된 공사였습니다. 30여 년간 유럽 대륙을 이어온 해저 터널. 단순한 터널의 의미를 넘어 200년 가까이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이자 역사 속 앙숙이었던 두 나라가 언어와 관습의 차이를 극복하고 일궈낸 국제협력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1960년으로 가볼까요? 펠레와 함께 세계 축구의 전설로 불렸던 디에고 마라도나. 1960년 10월 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주에서 축구 영웅 마라도나가 태어났습니다. 마라도나는 선수 시절 프로팀과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을 모았는데요. 1976년 아르헨티너스 주니어스에서 프로로 데뷔한 마라도나는 이후 아르헨티나 보카 주니어스, 스페인 FC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나폴리 등 명문 클럽에서 본인의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은솔 씨 혹시 이 마라도나의 신의 손 사건 아세요? 신의 손이요? 마라도나 하면 축구 실력으로도 유명했지만 네.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잉글랜드전에서 벌어진
신의 손 사건으로 더 유명한데요. 신의 손? 네, 그 손 맞아요. 네. 마라도나 손을 맞고 골이 들어가면서 신의 손이라고 불렸거든요. 아. 이때 세계 축구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었죠. 그렇구나. 그런데 그는 높은 인기만큼이나 구설도 잦았습니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의 신의 손 사건을 비롯해 도핑, 약물 복용, 폭력, 탈세 등 각종 기행으로 물의를 일으켰는데요. 하지만 아르헨티나에는 그를 숭배하는 마라도나교가 존재할 만큼 인기는 대단했고 축구 실력 역시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은퇴 뒤 아르헨티나 대표팀 사령탑을 맡아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을 지휘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2020년 11월 25일 마라도나가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세계 곳곳에서는 그를 기리는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때 아르헨티나 정부는 마라도나의 공로를 생각해서 3일간 대통령궁에 안치하고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뭐 일련의 사건들도 있었지만 정말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은 선수였네요. 그럼요. 그리고 10월 30일에는 또 다른 역사도 많았는데요. 1823년에는 근대 방직기의 기초를 확립한 영국의 발명가 에드먼드 카트라이트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트라이트의 본업이 뭐였는지 아세요? 뭐예요? 바로 성직자였어요.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면직물 기계에 흥미를 느껴서 기계 제작에 매달렸는데 그게 그의 이름을 오늘날에까지 남기게 한 거죠. 아니 본업도 아니었는데 이런 업적을 남긴 게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1973년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표준 영정이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건 아니었어요. 이상범 화백이 1960년대에 그린 초상화가 있었는데 복장과 투구 같은 고증이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당 김은호 선생이 다시 그렸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얼굴이 지나치게 곱고 여성스럽다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월전 장우성이 다시 그렸습니다. 이때 월전의 충무공 초상화를 2, 3회 수정을 거쳐서 표준 영정으로 발표를 한 거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 만나요.